60세 이후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는 왜 국가적 화두일까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매우 낮고 고령인구 비율은 매우 높은 저출산 고령화 국가가 됐는데요. 결국 일할 사람이 부족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노인 빈곤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0세 이후의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령자 계속 고용이란 60세 이후에도 고령자가 원한다면 계속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재고용 방식, 아예 정년을 없애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왔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2013년에는 60세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되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65세에서 70세까지도 취업기회 확보 조치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라는 다양한 계속 고용 옵션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노사 갈등 없이 계속 고용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건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대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적고 노사관계도 협력적이어서 제도가 훨씬 더 원만하게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1993년에 이미 법정 정년을 60세로 정했고 2012년에는 65세까지 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2030년까지 재고용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70세 재고용이 의무화되도록 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법정 정년이 따로 없습니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과 업무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고 채용과 계약 해지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맞는 계속 고용 제도를 마련하려면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청년 일자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었던 경험을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기회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임금 체계도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오래 일할수록 임금도 오르는 연공급 방식이라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공적 연금 제도와의 연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은퇴 나이와 공적 연금을 받는 나이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고령자 계속 고용 해법 마련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경사노위는 2023년 7월에 초고령 사회와 계속 고용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2024년 2월엔 노사정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공식 합의했습니다. 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계속고용위원회가 6월에 출범해서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속고용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노사정과 청년, 중장년 같은 주요 이해 당사자가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2월엔 일본과의 국제 비교를 위한 계속고용 한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깊이 있는 전문가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먼저 노동계는 현재의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65세까지 법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다만 60세 이후에는 노사 합의로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경영계는 재고용을 기반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감안해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층에서는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니 고령자 계속 고용은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 개편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중장년층은 정년을 법적,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기업이 부담을 느껴 오히려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고용의 의무화가 고용 방식, 임금, 대상자 선별, 청년 일자리 감소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청년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를 설계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건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때문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고령자 계속고용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노사가 균형 있게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계속고용 논의, 이제는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은 미래 세대와의 동행입니다. 노사의 양보와 협력,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